이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얘기하지 말라니까. 방향대로 돌아가면 왼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래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시계 반대 방향이 사법이야. 사법 맞아요. 시계 반대 방향이 사법이잖아. 그거 알면서 왜 물어? 중국에서는 시계 방향이 알면서 왜 물어? 시계 방향이 사법이라 하더라고. 네. 아닌데 시계 반대 방향은 항상 사법. 그래? 아니 중국에서 중국에서 중국의 책에 그래 나와 있어요. 아이들 네가 잘못 응? 응? 그거는. 중국의 책에 3000년 전에 책에 이래 나와 있어. 시계 방향이 사법이죠. 아니야 시계 반대 응? 방향. 다음 주에 찾아와야지. 아니 내 그거 노원까지 해놨는 게 있다니까. 자, 이게 중국의 책에 이래 나와 있어. 보필용원이라고. 이렇게. 보필용원. 네. 도할 때는 원을 쓰리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원이 그리지고 사필 용방 사할 때는 방자를 그리라. 거꾸로 해야 이게 방자가 나오잖아. 뭐가 나잖아. 거꾸로 돌려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원이 그리지잖아. 그런데 뭘 물어? 그럼 서로 들어가지고. 어느 중국 놈이 그따고 그따고 얘기를 했단 말이고 그. 그렇지. 미역 시원찮은 놈이 했구만 그거. 어? 이 3000년 전에 나온 책에 이래 나와 있는데 뭘 말이 많아. 헷갈리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요거만 보면 돼. 보필용은 사필용방만 보면 돼. 예? 도할 때는 원을 그리고 사할 때는 방을 그리라.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내 생각은 자극만 강자극만 주면 사건이야. 오른쪽 가든 왼쪽으로 가든 대개 구한하사도 그렇고 중풍도 보면은 약으로 고치려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이 많은데 고쳐놓고 약을 가지고 몸을 보하는 데는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고치는 상태는 약은 침보다 효과가 영 덜하니까 그러면 하시면 돼요. 일단 침으로 고쳐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재발을 안 하는 몸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는 약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이야기 합시다. 서양의학상의 당뇨병은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습니다. 서양의학상의 얘기입니다. 이 당뇨병의 기전을 좀 알아야 돼. 어떻게 돼서 당뇨병이 생깁니다. 하는 기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당뇨병은 췌장의 병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면 췌장은 비장이니까 홍맥이 나온다고, 당연히 홍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당뇨병이 말이에요. 홍맥이 안 나오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란 말 뜻 자체는 소변에, 오줌에 당이 포함되어 있는 게 당뇨예요. 소변에 당이 들어가 있으면 당뇨병입니다. 그럼 소변에 당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당이 어느 기본 수치 이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거는 걸러주는 게 소변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은 내 몸에 필요하니까 걸러가지고 밖으로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빠져나와. 이유가 두 가지야. 하나는 걸러주는 역할을 잘못했든지. 이 방광에서 걸러주는 역할 뭐가 합니까? 사구체. 이 신장에 사구체 있죠. 신장이 딱 콩하고 파처럼 생겼다. 요래 콩파처럼 생겼다 해서 이게 콩파처를 하는데 여기에 사구체가 있어. 이 사구체는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커피 그름종이다 생각하면 돼. 커피 필터 있죠. 커피 필터 같은 게 여기
무수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커피 필터 이렇게 생겼죠. 무수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피가 지나가서 쓸데없는 부분을 싹 빼내고 필요한 부분 다시 피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당이란 놈은 걸러지면 안 되죠. 안 걸러지고 피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런데도 여기서 밑으로 빠져버려. 쭉 빠져 소변이 돼버려. 이거는 그대로 다시 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고차에 커피 필터가 구멍이 뻥뻥뻥뻥 났든지 그렇죠. 이 사고차가 시원찮든지 안 그러면은 피 속에 당이 너무 많든지 너무 많으니까 넘쳐나가지고 예? 당이 넘쳐나는 거야. 그래갖고 소변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거 걸러가 나와야 되는데 안 걸르고 넘쳐난단 말이야. 그럼 자 이래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 사고차가 잘못됐든지 사고차는 뭐 신장이죠. 그죠? 두 번째 과한 당입니다. 네? 당이 너무 많든지 둘 다 당뇨인데 우리가 병으로 흔히 말하는 췌장병으로 말하는 당뇨를 보면 2번이다 이 말이에요. 1번은 신장이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건 신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당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가 아닙니다. 소변에 당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당뇨냐? 꼭 그래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병, 서양학에서 말하는 당뇨는 이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소갈이라 그러죠. 대갈, 중갈, 소갈 이래가지고 대갈은 바짝 마르는 거. 예? 몸에 물기가 섭이 저전할 정도로 없어지는 그런 병을 대갈, 중갈, 소갈. 갈자가 갈증난다는 갈자거든. 그럼 소갈이잖아요. 당뇨병은 물이 자꾸 먹고 싶어져. 갈증이 자꾸 나니까.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게 당뇨예요. 서양학에서 말하는 당뇨고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당뇨도 요게 당뇨입니다. 자, 1형 당뇨는 뭐냐? 자, 사람 몸의 혈관 속에 피 속에 당의 수치는 조절이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만큼 당의 수치가 올라가고 필요 없으면 당의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 뭘로 조정을 하느냐 하면은 내 몸에 있는 호르몬 대사로서 조정을 합니다. 이 당은 뭡니까? 혈관 속에 있는 당은 휘발유, 네? 가솔린입니다. 내 몸에 머리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휘발유입니다. 당. 이 휘발유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왜 많다고 좋은 게 아니냐면 당의 수치가 높을수록 내 피의 흐름이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맹물하고 설탕물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물이 잘 쉽게 움직이겠어요? 맹물은 잘 움직이는데 설탕물은 끈적끈적하겠죠. 어디서 관을 통해서 지나간다고 보면. 그래서 당의 수치를 혈관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당의 수치는 필요한 만큼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그럼 지나치게 올라가면 혈액의 흐름이 안 좋아지겠죠. 자, 혈액의 흐름이 안 좋아지면 피의 흐름이 안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안 가겠죠.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안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손발이 잘 저리겠죠. 손발이 차겠죠. 나중에 썩겠죠. 피가 안 가니까. 자, 우리 몸에 실핏줄이 가장 많은 곳이 망막입니다. 눈 요래 있으면, 눈 요래에서 빛이 요래 들어가면 요게
여기 있잖아요. 필름. 여기에 실핏줄이 제일 많습니다. 요 끝까지 피가 잘 안 가겠죠. 그러면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당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킵니다. 어느 선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그게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예요. 이 호르몬 대사인데 아직까지 서양의학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호르몬 대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사람 몸속에 이 췌장에 있는 췌장이 이따만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길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서 요 한 30%쭉 되는 자리에 요것만 결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한 톡 튀어나온 게 있어. 이게 바다에 있는 섬처럼 생겼다 해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 독일 사람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 해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췌장의 요 부분의 역할이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그 호르몬 이름이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 이 당을 조절을 하더라. 그래서 이 췌장의 인슐린이 시원찮아 가지고 제대로 안 만들어지든지 시원찮아 가지고 당의 조절이 잘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당뇨병이고 그게 1형 당뇨입니다. 1형 당뇨. 췌장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래서 당 조절이 안 된다. 요게 1형 당뇨예요. 우표 운전을 시작합니다. 바람 없이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이 1형 당뇨는 선천성 당뇨 또는 소아당뇨라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췌장의 기능이 잘못돼가 태어난 애들한테 생긴다 해서 보통 한 뭐 7, 8세 되는 애들서부터 걸리는 당뇨. 평생 인슐린이 없으면 못 사는 애들입니다. 주사를 맞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1형 당뇨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은 2형 당뇨예요. 이 2형 당뇨는 뭘 2형 당뇨라 하냐면 확실치 않은 이유로 해서 이 당의 농도가 조절이 안 된다. 확실치 않은 이유라는 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양의학에서도. 근데 이 확실치 않은 이유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서양의학적으로와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우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전부 이게 당으로 변합니다. 포도당으로 변해요. 음식 먹은 게 당으로 변합니다. 전해질,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든지 뭐 나머지 전해질을 빼고는 전부 당으로 변해요. 당으로 변해가지고 이 당이 전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휘발유로 변합니다. 음식 먹은 게. 이 당이 지금 당장 써야 할 당이 있고 휘발유를 지금 당장 써야 될 게 있고 저축을 해놔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 저축을 해놔야 돼. 뭘로 저축을 합니까? 살이나 근육으로 저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지방도 살이니까 살이나 근육으로 저축을 해야 되죠. 이 저축을 하는 과정이 그거예요. 자, 제가 간 공부할 때 간장혈이라는 거 배웠죠. 동양에서 간은 혈을 저장한다 라고 했잖아요. 이 혈이 뭐냐? 이게 당이 글리코겐으로 변합니다. 이 당을 지금 필요한 당은 피 속에 그냥 놔두고 지금 필요하지 않은 당 저축해야 될 걸 글리코겐으로 바꾸어버려요. 바꿔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요 간에다 저장을 해요. 요거예요. 간장혈을 하는 그 이 혈이 이 글리코겐입니다. 간은 먹은 음식물을 저장을 하는 곳이에요. 요 저장을 했다가
요게 어디로 갑니까? 이 혈이 어디로 갑니까? 살로 가고 세포로 가겠죠. 그죠? 근육으로 가고 살로 가고 세포로 가죠. 이 근육으로 갑니다. 주로 근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살로 가고. 근육 속에 이걸 저장을 하죠. 다시. 간에서 일자 저장을 했다가 근육 속에 저장을 하는데 이 상태의 당뇨병 환자는요. 맥이 현맥이 나온다는 거예요. 홍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의 문제인지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호르몬의 문제인 건지 근육의 문제인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서양의학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양의학 책에 보면은 어떤 이유인지 근육이 당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으로 가야 되는데 근육이 당 지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당을 못 받아들여. 그러면 그 당이 어디로 가? 다시 피로 가겠죠. 그러니까 피에서 당의 농도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당이 글리코겐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당이 글리코겐으로 바뀌는데 필요한 호르몬. 이게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이 없으면요, 모자라면 글리코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서 피가 당이 높은 상태로서 피가 움직이겠죠. 자, 나중에 나 밥을 안 먹었어. 에너지는 써야 돼. 그러면은 그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간으로 끄집어 당겨서 간에서 다시 글리코겐 만들어져 있잖아요. 글리코겐을 만들어 갖고 다시 당으로 거꾸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예? 요렇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거는 글루카곤이라고 합니다. 글루카곤. 이 글루카곤이 어디서 만드냐? 이것도 여기서 만들어. 인슐린만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글루카곤도 췌장에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글루카곤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은 혈당이 모자란다 소리가 나오겠죠. 저혈당 상태가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병이 들었었으면 이것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왜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인슐린도 만들어지고 글리코겐도 만들어지는데도 당뇨병이 있어.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근육에서 못 받아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도 안 만들어지더라. 자, 이렇게 봅시다. 요게 A라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장은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장사가 잘 됐어. 영업을 잘 해가지고 하루에 200개를 주문을 받아봤어. 그럼 이 공장에서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하루 200개를 만들어내겠죠. 그렇겠죠. 그래, 한두 달 장사를 잘 했어. 그래가지고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잘 했어. 그까지는 좋은데 이놈께 한두 달 200개 오다를 받아와서 했으면 되는데 매달 200개씩 만들어 오네. 영업을 해갖고. 그래, 공장은 이렇게 정축을 하면 돼. 근데 정축이 안 돼. 요것밖에 안 돼. 근데 맨날 야근을 시키네. 자, 기계도 하루 100개, 150개밖에 못 만드는 기계에 사람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축을하고 야근을 시키고 기계도 과부하 걸리고 사람도 과부하 걸려요. 그러면 나중에 물건을 200개는 만들어내는데 이 200개가 제대로 된 물건이 만들어지겠어요? 불량품 만들어지겠죠? 이건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이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불량품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요놈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지 능력보다 많은 일의 양이 생기면 불량품이 만들어져. 결국 무슨 얘기? 과식이에요, 과식. 많이 먹으면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할 일이 많아지겠죠. 자꾸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잖아. 자꾸 일이 많아지니까 이 능력이 이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음식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걸 옛날 말에 부자병이라는 이유가 그게 귀족병이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당뇨병. 많이 먹다 보니까 글루카곤, 인슐린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인슐린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잖아, 이놈이. 이 공장에서 인슐린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 이제 만들긴 만드는데 저질 불량품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으로 제대로 바꾸지를 못하는, 당을 글리코겐으로 제대로 바꾸지를 못하고 글리코겐을 당으로 제대로 바꾸지를 못하는 그런 저질 인슐린 글루카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형당뇨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처음에는 췌장에서 불량품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자꾸 불량품 만들어내다 보니까 공장 자체가 불량 공장이 돼버려. 췌장이 가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인슐린도 못 만들어내고 글루카겐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자체가 불량이 되면 사람들도 피곤하지, 기계도 낡았지. 만들어지나요? 이 100개가 만들어지나요? 50개도 못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불량이 돼버리면 일형 당뇨로 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생각해서 1.5형 당뇨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리 갑니다. 요 상태가 이거예요. 주사기 들고 배에 지르는 상태.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상태. 약으로 조정되는 상태는 2형 당뇨 상태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1.5형이에요. 이건 혈당만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약은. 요거는 배속이 이 배에다가 찌르는 상태가 됩니다. 요게 2형 당뇨예요. 1.5형 당뇨. 그러다가 1형 당뇨. 나중에 1형 당뇨 되는데, 당뇨병은 이 문제가 혈당만 조절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텔비스도 그래요. 당뇨병은 고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당뇨병 환자를 자꾸 더 키우는 방법입니다. 당뇨병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고칠 생각을 하는데, 못 고칩니다, 혈당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당뇨병 고친 사람이 많습니다. 고쳐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간에서 이 근육으로 처음 2단계에서 시작이거든. 근육에서 못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병 나온다고 그랬죠. 당뇨병인 사람이 현맥이 나왔다 하면 이건 고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현맥이 나왔으면 간만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간, 근육이 간이죠. 근육을 고쳐주면 된다 그랬죠. 사람 몸에서 혈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부분이 근육입니다. 당뇨병 고치려면 근육이에요. 무조건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현맥이 나오는 상태에 당뇨병은 무조건 근육이고, 비단 홍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근육은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 몸에 혈당의 70%를 소모하는 곳이 근육입니다. 그 근육 중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근육에 또 3분의 2가 있는 근육이 어느 근육인 줄 아세요? 3분의 2가 모여있는 근육.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제2의 간이라는 거예요. 당뇨병을 고치려면 무조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돼요. 당뇨병 고치려고 현미 먹는데요. 전 세계에서 당뇨병 고치려고 현미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현미 그거 먹어봐야 못 고칩니다. 당뇨병 못 고칩니다.
왜 현미를 먹어서 당뇨병을 못 고치느냐 하면은 현미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면 위와 비에 부담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그래도 이게 시원찮은데 이렇게 부담을 더 주는 거야. 소화가 안 되면은. 현미 먹어갖고는 당뇨병 절대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당뇨병 환자한테 추천하는 음식이 있어요. 쌀국수 먹으라고 그러죠. 쌀은 무슨 맛입니까? 단맛이죠. 소화가 제일 잘 되는 게 우리나라 쌀이 아니고 안남미예요. 안남미를 먹고 돌아서면 젊은 아들 돌아서면 배고픈 게 안남미예요. 당뇨병 걸릴 때쯤 된 사람들은요 어차피 소화력이 떨어져요.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습관상 자꾸 먹는 거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걸 먹어야 돼. 단맛이 나고 소화 잘 되는 걸 먹어야 된다. 먹는 양부터 줄여야 돼. 당뇨병 고치는 거 첫 번째 허벅지 근육, 두 번째 먹는 양을 줄여요. 현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양을 늘리고 싶으면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으면요. 자, 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야 돼? 토가 강해야 되죠. 살리려면. 그러면 토를 극하는 게 목이잖아. 목을 죽여야 되죠. 목을 죽여야 되죠. 목을 죽이려면 뭐가 강해야 됩니까? 금이 강하면 됩니다. 자, 현미는 금을 강화시키는 거는 맞아요. 현미는 금을 강화시키는 건 맞는데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금을 강화시키 다른 걸 먹어요. 음식을 양을 줄이되 금을 강화시키는 특히 대장에 좋은 섬유질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목을 약화를 시켜서 목국토를 못하게 만들고 단맛이 나는 토를 먹게 됩니다. 토와 금을 강화시키는 음식을 먹어요. 대신에 소화가 잘 되는 걸 먹어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첫 번째가 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단계 근육에서 당을 못 받아들이는 현맥이 나오는 당뇨는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단 홍맥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도가 심하지 않는 1.5형까지 안 간 이 주사 안 놓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상태까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당뇨병은. 그런데 관리만 해야 된다고 이 신문에도 나고 의사도 사니까 사람들이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먹는 양을 줄여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당뇨병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의 당뇨병은 어떤 맥이 나오냐? 홍맥입니다. 당연히 홍맥인데요. 당뇨병의 홍맥이라고 홍맥, 삼성, 이사일보를 넣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홍맥도 이 홍맥도 보면은 4호선이 나오는 홍맥이 있어요. 당뇨병 중에서. 이 4호선 나오는 홍맥은 듣는 자리가 공선밖에 돼 있겠어요. 그렇죠. 이 4호선 나오면은 어지간하면 사관을 같이 놔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일보를 하는 삼성짜리 홍맥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관을 놔두는 홍맥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환자들도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사관을 놔주는 홍맥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맥에 따라 달라. 이 뇌경침법은 정상을 보고 침을 넣는 게 아니고 맥을 보고 침을 놔주려 했거든. 그러니까 4호선이 나오면은 사관에다가 공선을 넣고 그 다음에 삼성짜리 그냥 일반 그냥 홍맥이면 그러면은 이사일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대신에 자, 홍맥의 부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홍맥이 처음 우리 배울 때 짧고 콕 찌른다고 배웠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넓은 홍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죠? 짧고 콕 찌르는 홍맥은
당뇨병이 아닙니다. 당뇨병 정도 되면 넓은 홍맥이 나옵니다. 제법 내가 당뇨병 걸린 지가 몇 년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잡으면 다 넓은 홍맥이 나와요.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 희한하게 왼쪽 손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내 경험입니다, 이거는. 이게 꼭 맞다고 얘기 못 합니다. 내가 잡아보면 내 오른쪽 손이 느껴지는 거야. 넓은 홍맥이. 당뇨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이상해, 난 이유를 모르겠어. 응? 아니, 이건 내 말이 옳다 그러다니 얘기 못 합니다. 내 경험상으로 그래. 아닌 사람도 한 사람 보기는 봤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내 손 오른쪽에서 그게 느끼죠. 예, 퍼지는 홍맥이. 당뇨병 있는 사람. 근데 퍼지는 홍맥이 나오면 내가 항상 그 사람 보고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봐. 혹시 당뇨 있는지. 내 경험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느낀 게 하나 있죠. 그냥 짧고 뾰족한 홍맥보다는 넓고 퍼지는 홍맥이 더 중병이라는 것은, 더 큰 병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내 경험상. 그래서 당뇨는 무조건 첫 번째 운동 중에서도 허벅지 운동. 신문에는, 텔레비에는 걸어 다니기만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하루에 몇 분 이상 걸어라라고 돼 있는데, 걷는 것 가지고는 고치지는 못해. 유지는 할 거예요. 당을 올라가지 않게 걷는 걸로 소모를 하니까. 그런데 고치려면은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에는 세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근육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디 가보면 다 그 세 가지 운동밖에 없어요, 실제로.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조히 유산소보다는, 어느 정도 유산소는 해야 되겠지만은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스트레칭 운동이 있는데, 근육 운동은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칭 운동은 신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칭은 신입니다. 왜? 인대와 힘줄이니까. 그죠? 스트레칭 인대와 힘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입니다. 근육 운동은 간의 운동입니다.